자, 안녕하셨죠? 벽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친농 기초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식신은 저번에 식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오늘도 이제 이어서 식신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식신의 개념에 이제 조금 더 확대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신이 이제 타 육친들과 또 만났을 때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식신이 재성을 만났을 때, 식신이 관성을 만났을 때, 또는 식신이 인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좀 나눠서 이제 또 다음 강의 시간과 연계해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식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 타육신과의 관계의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판서를 보실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신은 저번에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육친 관계에서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볼 때, 자, 남녀 모두 공히 식신은 자신의 어떠한 연구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 만드는 능력, 자, 이런 것들로 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신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통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견이나 겁재의 통근을 하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식신을 만나게 되면 뭔가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돋보이는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이 예를 들어서 통근이 인성의 통근을 하게 되면, 이것을 때는 이제 이 식신은 대체적으로 이제 학업이라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만드는 행위보다는 어떤 자기의 자격성 또는 이런 학업이나 지식을 통한 어떠한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지식 등의 어떤 관련된 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어디에 통근을 하냐에 따라서 이 발휘되는 식신의 형태가 약간은 상이하다는 거죠. 자,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한테는 대체적으로 이 식신이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서 만나는 후배라든지 학교 후배라든지 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 등 이런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학문적인 계통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자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자,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자식에 해당됩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자식별이 바로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신이 매우 이 동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성을 파악하는 데는 식신의 형태가 여자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또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도 됩니다. 취미가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활용하기 위한 여기 취미의 도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 취미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나 버릇들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은다든가, 뭘 모으는 행위라든가, 수집을 하는 콜렉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 이제 뭐 집에 책이 남들보다 많은 양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 콜렉터적인 성향이겠죠. 자, 그러한 것들도 이제 식신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식신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개념이 이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식신과 타 육친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설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간의 주인공이 이 식신이라고 하는 육친을 만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신은 뭔가를 만드는 행위, 통칭해서 그냥 뭐 생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만들고 제조하는 행위니까 이게 이제 생산성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학업이나 또는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걸 활용하게 되는 자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능력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식신의 어떤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가게 되는 어떤 밥그릇을 구하는 행위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과연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게 재성을 만나느냐 또는 관성을 만나느냐 인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달라진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육친이라는 것의 어떤 핵심 포인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원의 형태로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일간이 있다면 일간이 하나 생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식상의 육친이 되고요. 식상이 한번 또 생해주면은 재성의 형태가 됩니다. 재성이 또 생하게 되는 것이 관성이고요. 자, 관성이 다시 생하게 되는 것이 인성입니다. 자,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하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일간과 타 육친들 간의 생관계에서 이 사이클이 이제 원 형태를 이루면서 둥그렇게 생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생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의 식상을 만났다면 자신의 능력을 뽑아가지고 이 능력을 통해서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밥그릇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사중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재성을 만났다. 첫 번째 재성을 만났다. 이번에 색깔이 복잡하니까요. 파란색으로. 이 재성을 만났다. 그러면 일간이 뭐예요? 극하는 요소죠. 극을 하게 되는 요소인 재성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이 식신을 통해서 재성을 만나면 일간이 극하는 요소니까 나에게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간 플러스 일간이 생한 식신이 재성이라고 통칭하는 우리가 이제 극하는 요소인 돈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무슨 사이클요? 우리가 경제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 기본 사이클의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내 능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식신생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식신생재. 그러니까 식신생재는 뭐라고요? 일간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 과정에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이 식신의 어떠한 지식이나 학업 능력이나 내의 어떤 뭘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돈, 구체적인 결론, 결실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신이 재성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도 그것을 받아줄 결과가 없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는 일단 식신이 있다면 재성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행위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밥그릇을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다? 식신생재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이클이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사주 내에서 이제 이런 식신생재 모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설명하기를 뭐든 전문가 영역에서 자기 주도의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사람, 그런 자기 주도의 일을 행하면서 전문가 영역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또는 밥그릇을 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생재가 되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영역 형태로서 자기 주도의 자기 사업이라든지 자기 일을 해내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이 재가 이제 정재냐 현재냐에 따라서 만나는 재가, 아무래도 정재는 이제 고정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재는 사업 수입이죠. 사업 수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수입 쪽으로 만나게 되면 좀 더 사업성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일을 통해서 뭔가 고정 수입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식신생재의 기본적인 형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이제 관성을 만났다 그러면은, 자, 일간이 이제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재성을 만나지 못하고 관성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관성에는 뭐가 있죠? 정관과 평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설명해서 배우겠지만 정관이란 바른 관으로서 올바른 통제 역할 및 사회적인 직업 형태에서 우리에게 규정화된 사회 조직 형체를 띠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 직업성을 제공하는 형태가 많고요. 근데 이제 편관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살이죠. 나를 치는 요소 중에서 양대양으로 일간을 심하게 들어보는 그러한 육친이 바로 편관인데, 그것이 이제 칠살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정관을 만나지 못하고, 정관을 만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 조직에서 내가 행위를 발휘하니까 그 사회 조직에서 월급을 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칠살이면 아무래도 나를 심하게 극해오니까 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칠살은 이 한자로 쓰면 일곱 번째에 위치한 천간이 나를 치는 죽일 살자를 써서 칠살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이제 식신을 만난 형태에서 이제 만약에 재성이 빠진 이 관성 중에서 특히나 칠살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간이 나를 극하겠죠. 여기 보면 이 관성인 칠살이 여기 있다면은 일간을 심하게 극해올 겁니다. 극을 해올 거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럴 경우 식신은 반대, 요 식상의 위치에서는 하나 가면 생해주고 하나 더 건너가게 되면 극을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식신이 바로 관성인 칠살을 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식신의 행위가 바로 칠살을 견제해서 극을 하게 되니까 함부로 칠살이 나를 극해오는 작용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식신제살. 자, 식신의 제살의 형태는 그러니까 뭐예요? 식신이 사주 내에서 이런 칠살의 어떤 일간을 극제하는 칠살의 성분이 강할 때 식신이 이를 막아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이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식신제살의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용도가 아까 식신생재 하던 사람하고 지금 식신제사라는 사람하고는 식신의 용도가 다르죠. 아까는 식신이 전폭적으로 재성을 생해주는 역할로 갔는데, 이번에는 식신이 자기 힘을 통해서 칠살을 막아줌으로 인해 일간을 보호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신이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칠살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식신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간을 보호해주는 길성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제 그 죽는 자리에서 이제 밥그릇을 구하는 행위가 되니까요. 밥그릇을 구하는 행위가 되니까요. 자, 요런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활인업 그럽니다. 활인업, 사람, 살릴 활자에다가 사람 인자. 그래서 활인업.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그 뭐 소방관 이런 분들 있죠. 사람 구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봉사 또는 의료 행위도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죠. 의료 행위. 자, 사회봉사에는 뭐 여러 가지 NGO 형태의 그 사회봉사자들 많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업종에는 이제 종교업도 됩니다. 종교인, 종교. 사람을 정신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넣어주고 살아가려는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의 모습도 이 활인업에 들어가죠. 그러한 분들이 이제 활인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일간이 다른 뭐 이 재성이라든지 관성의 형태가 사주에서 빠져 있고 이제 인성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식신은 있고 이제 이 중간에 재성과 관이라고 하는 형태는 빠져 있고 주로 인성의 형태를 많이 만났을 때, 자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생하지만 하나 건너뛰면 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성이 식신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성도 정인의 형태와 편인의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정인의 형태를 만들면은 이건 식신을 대체적으로 극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편인이 이제 식신을 극하게 되죠. 이걸 심하게 극하게 되는 건 편인이죠. 그래서 보통 인성이 식신과 일간 관계,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이 생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다시 식신을 생하는 이런 삼자 구도에서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것이 바로 학업을 통한 지식이나 학업을 통한 일간의 힘, 그 다음에 능력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나 학문, 특히나 학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직의 종사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는 그런 자격성을 이용해서 활용한 직업적인 요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인의 형태고요. 이제 만약에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게 되는, 이게 인성, 일간, 식신의 삼자광사에서 정인이 아니고 이게 편인이 되면 편인은 식신을 극하게 됩니다. 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자적인 용어로 편인도식이라고 합니다. 편인도식. 그러니까 편인이 등장을 해서 식신을 심하게 제압하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니겠죠. 나의 밥그릇을 엎는 행위가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편인 도식의 모양을 이루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사주에서는 자칫하면 이 자식이 좀 잘 안 되는, 자식끼리 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자, 이것이 이제 편인의 도식의 현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경겁제 설명드릴 때 분비쟁제, 분겁쟁제,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 심하면 거지사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이 편인 도식이 심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보다 더한 거지사주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인 도식도 꽤 무섭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서 이제 갈리면서 나타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형태로서 이제 식신이 재성 또는 식신이 관성, 식신이 인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간략하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 바로 이제 지금 설명드린 용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겠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뭐 식신이 재성을 만난 식신생재, 그 다음에 식신재살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인 도식 형태.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용어고요. 자, 이렇게 다른 타 육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이런 모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격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론의 가장 기초 단계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확대되면 어떠한 특정한 틀을 짜니까 그것이 이제 격국의 형태다. 그래서 아주 격국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격국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격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설명이 그 기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친을 잘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타자간의 관계, 타 육친과의 관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확대 발전되면서 격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인지를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격국론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에서 여러 가지 해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육친적으로 해석할 때 이제 식신이 그렇게 좋은 작용들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럼 이제 용신의 관계에 따라서 좋은 해석이 되기도 하고 나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그것은 이제 차차 육친의 설명을 해 나가면서 희용기구안의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신의 용도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성을 공부할 때 또는 관성, 그다음에 인성을 공부할 때도 연계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식신의 두 번째 시간, 식신의 용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